안녕하세요. 노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궁중의 요리, 그 첫 번째 궁중의 요리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신설로 준비했습니다. 자, 신설로는 사실상 이 음식을 담은 요 전골 그릇 같은 그릇을 말하는 건데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비슷한 이 신설로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근데 내용물은 다르죠.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먹던 신설로 전골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재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고기, 버섯, 계란, 생선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주 영양이 가득한 그런 요리였죠. 왕이 드시던 신설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원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무와 그 다음에 양지머리 고기를 뚝뚝 잘라서 끓이는 거죠. 육수를 내고 편육을 삶겠다는 얘기예요. 참 저렇게 지저분한 게 뜨죠. 자, 걷어내고 고기와 무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한 40분 정도 푹 센 불에서 시작해서 중약불로 줄여서 익힙니다. 자, 고추도 반 잘라서 썰어놨고요. 자, 동태포, 자, 소금, 후추, 밑간을 해서 조금 간이 들어가게 합니다. 자, 고기 아까 양지머리 말고 등심을 준비해서요. 자, 4분의 1은 다지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를 얄팍얄팍하게 불고기 정도 불고기처럼 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얄팍얄팍 썰어 놓고요. 양념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알쌈에 쓸 다진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소고기 다져서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우리 간장 불고기 양념 간설찬 파마호깨 중에서 조선시대만 해도 불고기 양념을 간장 양념을 하긴 하는데 설탕은 안 넣었어요. 간참 파마호깨겠죠. 간참 파마호깨 둘 다에 간참 파마호깨 양념을 해서 재워 놓습니다. 간장, 참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까지 넣고 주물러서 양념을 해둡니다. 무엇을 하려고 양념을 해두는지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장갑을 끼고 잘 주물러서 재워 넣습니다. 똑같은 양념, 그렇지만 하나는 얄팍얄팍하게 썰었고 하나는 다진 고기입니다. 자, 표고버섯은 좀 큼지막한 거를 불렸어요. 네, 건표고 한 개 큼지막한 거를 불려서 저렇게 물기를 꼭 눌러 제거를 해줘야 잘 썰리고 일하기가 편하죠. 자, 밑둥을 저렇게 따내고 오늘은 1cm가 기준이니까요. 1cm로 잘라서 표고도 마찬가지로 양념을 간장하고 참기름을 조금 뿌려서 잘 재워놔요. 자, 그리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나리 초대라는 걸 큼지막하게 만듭니다. 자, 미나리를 한 1cm 정도 윗부분을 11cm 정도 길이로 잘라가지고 1cm 정도 위를 한번 저렇게 하고 밑에도 1cm 정도 남기고 꼬지로 저렇게 꽂아서 자, 저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의하셔야 될 점. 사이를 조금씩 떨어뜨려야 돼요. 너무 꼭 맞게 조여놓으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갈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붙여놨을 때 계란물이 잘 안 묻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자, 신설로 길이를 한번 재고 있는 거예요. 그 폭을 5cm 정도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모든 재료가 5cm 길이로 썰어야 돼요. 자,
폭은 1cm 정도 두께. 그래서 고추도 4개가 필요해요. 오늘 4벌을 돌려 담을 거거든요. 4벌, 오방색을 4벌을 돌려 담기 때문에 4개씩 필요해요. 자, 홍고추도 1 곱하기 5cm 4개를 준비하고, 청고추도, 초록고추도 마찬가지로 4개를 준비합니다. 자, 이거는 서기버섯이에요. 서기버섯은 자,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우리나라 산에 바위에서 채취하는 건데요. 궁중요리에 많이 썼죠. 이렇게 가루를 내요. 자, 물기를 싹 제거하고 가루를 내서 흰 지단, 자, 흰 지단에 넣어서 붙일 거예요. 지단을. 자, 계란은 4개가 필요한데요. 2개는 황백을 가르고 2개는 가르지 않아요. 소금을 한 꼬집씩 넣고 풀어줍니다. 자, 저건 알끈이라고 하는 건데요. 먹으면 덜 좋대요. 별로 좋지 않다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떼어내고, 자, 젓가락을 닦았어요. 닦아야 돼요. 흰 지단 할 때는 노란 지단이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닦고서 흰 지단도 풀어줍니다. 자, 다 익었습니다. 40분 정도. 무도 꺼내고, 편육도, 양지머리 편육도 꺼내서 조금 식혀서 썰 거예요. 육수를, 자, 채를 넣고, 이제 삼배포예요. 삼배포나 면포를 넣고, 저렇게 채에 내리면, 자, 고운 육수만 밑으로 내려가죠. 물을 얄팍얄팍 썰어서 넣고요. 편육도 결의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그럼 훨씬 부드럽겠죠? 결의 반대 방향으로 얄팍얄팍하게 썰어줍니다. 자, 아까 소고기를 다져서 양념을 놨던 걸 이렇게 작은 완자를 만들어 놔요. 알쌈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알쌈이라고. 계란을 작은 스푼으로 5mm 정도를 팬에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알쌈을 요 완자를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붙여서 익히는 거죠. 자, 은행은 생은행이죠. 생은행을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조금 넣고요. 이렇게 볶아주어요. 볶아주다 보면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껍질이 혼자서 벗겨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익은 거예요. 그리고 통통해집니다. 익으면. 은행은 통통해진다는 것. 자, 너무 많이 익히면 조금 누른 그런 모양이 되면 안 예쁘니까요. 조심해서 잘 저어줍니다. 자, 키친타올로 좀 비비면 금방 다 벗겨져요. 한번 뭐 씻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저기 키친타올로 닦아서 자, 준비했어요. 자, 은행을 껍질을 다 벗기고 저걸 반을 자르는 거예요. 자, 길이로 자릅니다. 타원형인 거를 길이로 저렇게 잘라서 신설로 끝부분에 장식할 거니까요. 자, 서기버섯 가루를 섞은 흰자를 두꺼운 지단을 붙일 거예요. 두꺼운 지단. 왜냐면 다른 전이나 뭐 미나리 초대나 이런 두께하고 맞으려면 좀 두껍게 붙여줘야 돼요. 자, 반을 접어서는 저는 자, 붙여놨어요. 너무 늦게 접으면 잘 안 붙는다는 것. 얘네들이 다 익으면 붙지 않아요. 익기 전에 붙여서
두꺼운 치단을 완성합니다. 자, 미나리 초대를, 자, 이것도 붙일 건데요. 자, 사이사이에 밀가루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계란물이 묻어서 저 사이가 나중에 썰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란물 묻혀서 지지는데 조금 덜 묻었죠, 계란물이.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떠서 조금 보충을 해줬습니다. 자, 옆으로 흐르는 거는 나중에 썰어낼 거니까요, 괜찮아요. 자, 너무 색이 많이 나면 안 되겠죠. 미나리 초대, 네, 완성했고요. 팬을 약하게 달구고 알쌈을 만들 거예요. 저게 작은 스푼으로 떠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불이 정말 약불이어야 되고, 또 팬에 지금 보면은 기름이 없죠. 기름이 없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으면 계란이 좀 부글부글 부풀어 올라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두꺼워지고. 계란을 이렇게, 정성이죠, 정말. 자, 작은 완자를 놓고요. 자, 핀셋이나 젓가락으로 접어서, 마찬가지로 조금 덜 익은 상태야지 접어서 붙여지겠죠. 반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좀 눌러줘야지. 가운데는 누르지 말고요, 가장자리만. 가운데는 완자가 동그랗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예뻐요. 너무 납작콩이 되면 안 된단 말씀이죠. 총 한 10개, 7, 8개 정도 필요한데 3개만 보여드리고 있죠. 약불에서 색깔이 갈색이 안 나게 지져줍니다. 제가 이 신설로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설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설로는 전골류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 고기도 들어있고 무도 들어있고, 그렇죠? 자, 이제 생선전을 부칠 거예요. 아까 소금 후추 간을 해놔서 물기가 좀 올라와 있어요. 절여주면서. 그래서 키친타올을 꾹꾹 눌러서, 자, 물기를 제거하고 밀가루옷을 입힙니다. 밀가루옷을 입히는데 너무 많이 묻어서 계란물이 묻으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이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부침옷이. 그래서 골고루 묻히되 털어야 된다는 것. 네. 전 부칠 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름을 좀 넉넉히 둘렀죠. 넉넉히 두르고 계란물도 골고루 다 묻혀가지고, 자, 지져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자주자주 씻으면서 자, 하시기 바라요. 생선전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너무 갈색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질겨집니다. 계란 옷을 입은 저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맛은 물론이고 보기도 안 좋고 먹을 때 맛도 덜하죠. 자, 육수를 식히니까 기름이 저렇게 떠 있죠. 자, 걸름망으로 깨끗하게 두드리면 걸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국간장으로 간을 색깔을 조금 내고요. 자, 국간장으로 색깔 내고 다진 마늘도 좀 풀어 놓고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삼삼한 전골 간을 맞춥니다. 준비해 놓고 신선로 이제 까는 것만 남아 있어요. 자, 무부터 깝니다. 돌려서 자, 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육 썰어 놓은 것도 돌려서 담습니다. 자, 전체적인 쉐입이 전체적으로 담는 게 저 고기도 지금 가운데 기둥 가까이에 지금 놓죠. 여기에 이제 숯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많은 발전된 그런 열을 발생하게 하는 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넣으면 확 불이 올라오는. 거기가 뜨거우니까 잘 익죠. 그래서 가운데에 생고기를 안 익은 거는 거기다 돌려 붙여서 담았다는 거. 자, 미나리 초대 1cm 두께로 썰고요. 자, 흰자도 1cm 두께로 대보는 거예요 지금. 길이는 5cm 정도, 폭은 1cm. 신선로가 저는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한 12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요거를 해서 드시라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고, 요즘 그 스텐으로 된 신선로 용기를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혹시 뭐 구입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뭐 손님 오셨을 때 좀 준비해 놨다가 끓이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제 남편하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국물이 생각보다도 훨씬 맛있었고요. 우리 그 생선전 같은 그 동그랑땡 이런 거 우리 명절 끝에 그거 같이 해서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요건 맑게 먹는 건데 미나리 조대가 또 넉넉히 들어가니까요. 미나리가 또 시원한 맛을 내잖아요. 자, 생선전 나머지는 저렇게 4등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서 저렇게 담아줍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에 내용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양하게 무 있죠, 편육 있죠, 또 불고기 있죠, 그 다음에 생선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방색을 겹치지 않게 4벌을 돌려 담으면 됩니다. 자, 겹치지 않게. 표고도 간을 해놨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표고가 너무 낮다,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니까요. 낮다 그러면 밑에 짜투리를 좀 넣고서 위에다가 온전한 거, 예쁜 거를 넣으면 되고요. 자, 저렇게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윗부분이 가운데가 조금 올라가요. 지금 경사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국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너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높이에 거의 맞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될 거는 그 생고기 아까 만들었던 불고기가 저 가운데 통에 저기에 이제 숯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저기 가까이 놓은 그 고기만 익으면 되죠. 그리고 한번 끓이면 되는 거예요. 끓으면 육수가 어우러져서. 근데 정말 맛은 있었어요. 정말 2시간 반 정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한 보람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에 저희 남편하고 먹으려고 그 열기구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 번개탄 같은 느낌? 이게 확 그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올라와요. 옛날에 너무 문재인 대통령 뭐 할 때 그 방랑식객인가 그분이 신설로 만들어가지고 1인 1 신설로를 해가지고 런치인가 디너를 했다는 내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느낌. 근데 웨이터들이
신솔로 하나씩을 다 들고요. 껌껌한 그 불을 딱 끄고 쫙 그 초를, 큰 초를 놓고서 확 올라오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궁중에서 먹던 신솔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저희가 맛있었겠죠, 멋있었겠죠.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어요. 그래야지 익으니까요. 잘 익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